네, 지금까지 단순한 대답만 하는 수준이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쓰고 또 그림까지 그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이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이 인공지능, 이른바 초거대 AI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초거대 AI,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 그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그녀, 헐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그 영화는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날씨를 말해주거나 뉴스를 읽어주는 AI 스피커 수준을 넘어서 이 영화처럼 AI와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은 주어진 질문이나 상황에 정해놓은 몇 가지 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초거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는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 신경세포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100조 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거대 AI에선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은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2020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설립한 AI 연구업체가 GPT-3라는 언어 모델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초거대 AI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인데요. 50년치 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하나의 자아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들어보면 단순한 뭐 지식을 쌓고 뭐 판단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사실 꽤 고도화된 기술까지 좀 온 것 같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시집이 예. 카카오 브레인이 미디어 아트 회사와 함께 출간한 건데요. 이 초거대 AI가 13,000여 편의 시를 수집해 작법을 익혀서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뭐 주제어와 명령어만 입력하면 수초 내로 시 한 편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집에 있는 53편의 시 중에 이 고백이란 제목의 시인데요. 네. 제가 그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번의 괴로움의 끝에 또 한 번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이 끝없는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기쁨과 슬픔을 되풀이하는 나는 영원히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이게 네. 인간의 글을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말 창작을 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제어랑 어떤 식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명령어만 입력하면은 이 수초 내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감정 또 철학적인 부분까지 담아내는 시까지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단어 하나만 주면 몇 초 안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의 AI 이 하이퍼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스튜디오에 허정민 앵커의 이름도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름을요?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은 정민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반갑네요. 민증 검사할게요. 네, 아주 의미가 크긴 없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거는 허무하다. 마지막 부분에 헐헐 날아갈 거야. 이렇게 뭐 허정민 앵커의 실제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인공지능이 이걸 제 이름을 입력을 하니까 이제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언어로 이 단순하지만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행시잖아요. 예. 단어를 주고 어떤 느낌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면 계속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지만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 소름 네. 돋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게 텍스트화가 되어 있으니까 글은 쓸 수 있겠다 싶은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네, 이 카카오는 그림을 그리는 초거대 AI도 선보였는데요. 카카오의 AI 아티스트 칼로는 1억 8천만 장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입력하면 6초에서 7초 내로 6개의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1초에 하나씩 네, 그리는 거죠? 1초당 하나 꼴이죠. 예. 네, 또 로고, 수채화, 팝아트 등 형식은 물론 이 모네나 피카소 등 작가의 화풍을 지정해주면 이를 반영해서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앞서 칼로는 호랑이 이미지를 조합해서 디지털 작품을 재탄생시켜 전시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의 일부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주제어들이 뒤섞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점 고도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그릴 때는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한 이해, 높은 이해, 배경에 대한 높은 이해,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합을 잘 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그런 고도의 능력을 기계가 모사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개선이 되면 더 이제 사람처럼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그려줄 수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글과 그림의 형태로 좀 보여드렸지만 사실 아직 뭐 고도화되지 않은 단계라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모델을 이용하면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간단한 설명과 예시만으로도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플 코트, 로션, 다이어리 등 이 제품명을 치면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축하 카드 문구, 또 이제 상황과 대상만 정해주면 바로 써줍니다.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초거대 AI를 접목해서 작가의 문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을 추천해주는 보조 작가 서비스, 장문 연습 등의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지시문이랑 예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네, 카카오의 이미지 모델의 경우에는 AI 아티스트 칼로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출시했는데요. 예. 추후 일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한 유료화된 전문가 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앞서서 말씀 주신 영화 허에서 사실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영화로만 봤었는데 네. 이제 진짜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들어본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통신사들도 이렇게 초거대 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업들은 언어랑 이미지 말고도 신약 개발이나 의료 영상 판독 등 헬스케어, 또 금융, 또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이 초거대 AI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예. 더 인간처럼 사고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인력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발과 투자인 셈입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4년 75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초거대 AI 생태계와 기술 발전의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